어학연수를 그럼 두 군데서 하신 거잖아요. 희극학원이랑 화동사범대학교. 처음에 이제 상해 희극학원에 갔고 이제 학교는 애나님이 골라주셨고요.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학교였어요. 되게 작은 학교고 이제 희극학원이라는 데가 말하자면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선생님들이 총 해가지고 그 4-5분밖에 안 되고 학생들도 뭐 많아봐야 5명, 6명 정도. 옛날 그 집 같은 거 상해 조개지 같은 데 있는 다 옛날 집들이 되게 예뻤어요. 캠퍼스 엄청 예뻤어요. 예쁘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쉬엄쉬엄 가는 분위기. 읽기, 말하기, 쓰기, 문법 이렇게 했는데 원화커가 있었고 쪼고 까이판 같은 거. 약간 그런 거 거의 읽기 위주로 이제 가는 거였고 읽기 선생님 있고 쓰기 선생님 있고 쓰기 선생님 문화 선생님 같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선생님이 네네. 과목도 하고. 네네네. 약간 그룹 과외 받는 그런 장점은 발표가 기회가 많아요. 아무래도 적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계속 이제 뭘 시키잖아요. 그 턴이 금방 돌아와요. 몇 번 1대1 수업하고 왔다 그랬던 것 아 같아요. 맞아. 그리고 애들이 안 와요. 점점 학기 뒤로 가면 안 오죠. 예, 맞아요. 어학연수가 좀 네, 어학연수가 좀 안 오고 혼자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누가 좀 있어야 좀 이렇게 좀 프레셔가 남 따라서도 좀 듣고 들어보기도 하고 아 저렇게도 쓰는구나 이런 것도 알고 하는데. 그리고 희극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던 이유가 뭔가 연기 학원. 맞아. 그런데 그 학기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움직임에 대한 그게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배우가 이제 몸을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 중요한데 한 4번 했나?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고 하다 보니까 대학원 조교 정도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자기 선생님이 했던 것들을 또 되게 막 천천히 걷는 거, 막 한 발로 쓰는 거, 막 자기 몸을 다 그런 수업은 이제 중국어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 쓰면 안 돼. 영어 쓰면 안 돼.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하다 보니까 몸 쓰고 이런 거 재밌었고 그게 덕분에 또 제가 또 몸 좀 썼잖아요. 네, 아르바이트 한번 자료화면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텐션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학교 다니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출석하기 좀 귀찮아지고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기업분들이 잔뜩 그 비자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비자가 또 슬슬 제한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학연수 비자는 다 나오니까 그냥 어학연수 돈 내고 학교 안 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냥 그리고 학교 활동 같은 게 좀 많이 없었다는 거. 단점이라면 교류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은데 완호이 이런 거 완호 뭐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일단 화사대는 진짜 완전 파고다 학원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이 얼마나 많아요? 반이 막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개 막 제가 알고 있기로도 20개가 넘어요. 네, 20개가 넘고 12개, 13개 레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부터 여기까지 12단계인가 13단계. 그래서 단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리큘럼 좋아요. 네, 저도 좋다고 느꼈어요. 일단 그 제이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낮은 반에 제일 들어갔는데 기초반 발음 그것도 되게 괜찮게 받았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보충 수업 해줄 수 있는 푸다오도 이제 구해가지고 학교에서 다 해줬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유학생 때 시스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어떤 거였냐면 화동사범대학교 가니까 이게 대학교의 느낌이구나. 대학교의 느낌. 왜냐하면 막 발표도 해야 되고 막 발표 점수도 있고요. 막 점수 막 이런 거 내고 막 쪽지 시험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래가지고 막 그레이딩을 막 해요. 그레이딩 막 패스 언패스였던 것 같긴 한데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공부를 또 하게 되고 흔히들 이제 어학연수 가면은 어떤 얘기들 한국 분들이 많이 하냐면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케바케다 이거 아니다. 왜? 어차피 어딜 가든 한국 사람 많아요. 한국 사람 어딜 가든 많아. 아니 심지어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희극학원 다닐 때 화동사범대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 없을 줄 알고? 한국 사람 없다는 소문을 듣고 근데 왔더니 한국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우리 반에 한국 사람들밖에 없었거든 거의. 그러니까 고급반에 가면 한국 학생들밖에 안 남는 현상이 있어. 아니 최고급 반은 또 아니었어. 최고급 반은 가면 일본 학생도 있고 뭐 오히려 베트남 학생도 있고 중국 덕후들이 되게 많아. 거긴 가면 이제 각국에서 한 명씩 엘리트들 화동사범대는 한국 분들은 되게 많다. 많고 유학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끔씩 보면은 주재원 아내분들 혹은 맞아. 주재원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한국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 만나지 못했던 스펙트럼의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좋았어요. 그게 네.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요즘 학교 그 서치하다가 알게 됐는데 현지에 있는 그런 주재원들 가족분들이나 위에서 차량을 운행을 해요. 셔틀을. 그렇구나.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더 다양한 분들이 다니시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상해로 가셨잖아요. 상해 그 그러니까 지역 얘기.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왜냐면 저는 북경 얘기하기가 좀 오래됐고 저는 너무 오래 지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데 어학연수로서 상해 어떠셨는지.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상해 갔나.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해에 대한 평가를 분위기에 앞서서 왜 상해를 선택했냐. 이제 홍콩 말기에 홍콩 이제 말기에 이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홍콩은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냥 홍콩이라는 도시 자체는 저랑 이제 잘 맞고 음식도 잘 맞고 막 도시도 너무 좋고 막 그 컴팩트함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널찍널찍한 데 살다 보니까 이 널찍널찍한 것도 좋네.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거는 뭐 아무데나 가서 그냥 잘 사는 거구나. 다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제가 17살 때 아까 애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7살 때 제가 베이징 갔었거든요. 여행으로 2001년도에. 그때 제가 좀 고생을 했어요. 중국이라는 곳을 처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는데 첫인상이 되게 달랐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무슨 그 단동에 되게 좋은 메모리입니다. 제가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동에 자매 결연 같은 걸 맺어가지고 고등학교? 심양에 이제 17살 여름방학 때 심양에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국은 정말 지금의 중국이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지금 중국은요 가시면 진짜 모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걸. 진짜 살기 편하고. 편하죠. 그러니까 대도시 위주로 말씀드리면. 북경상해. 진짜 좋아요. 편해요. 살기가.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그냥 일상생활 하시기에. 근데 그때 당시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덜컥 겁도 났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심천은 왜 제외했냐면 너무 홍콩이랑 가까우니까 이제 새 출발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저희 둘 다 이제 리셋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없고 근데 좀 본토로 가야 되는데 자신은 없고 너무 중국 이런 좀 자신이 없고 하다 보니까 상해가 이제 홍콩과 북경 그 어디 중간쯤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지 않을까. 그때 좀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상해는 괜찮을 거라는 나름 얘기를 괜찮다. 해주셨어요. 나름 괜찮을 거다. 저도 상해는 그냥 여행으로만 2번 정도 가보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상해 가서 또 한번 살아볼까 이런 욕심이. 그래서 이제 상해를 갔는데 패착이 뭐냐면 언어는 여러분 로컬에서 이제 아줌마들이랑 소통하고 또 슈퍼에서 장 보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좀 놀고 혹은 그 이성 교제를 통해서 뭐 배우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일단 슈퍼 아줌마들은 보통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 상해 분들은 아닐지라도 그 근처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 근처 방언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 몰랐던 거죠. 남방 중국의 남쪽에 있는 곳은 백리마다 말이 다르다는 말이 있대요. 마을마다.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니 교실에서 배우는 중국어랑 나가서 들리는 말이랑 다른 거야. 이거 완전 다른 세상이야. 이게 말하자면은 진짜로 페루 가가지고 영어 배우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 스페인어랑 영어만큼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좀 상해의 좀 단점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 연수 후 목표 달성했고 다만 제가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들이 많아요. 중국어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베이징에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베이징 여행을 갔잖아요. 중국어가 들리는 거야. 그때 비로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내가 교실에서 듣던 틱니커에서 듣던 그 중국어 들린다. 그때 처음으로 북경 여행을 갔는데 JJ랑 앤디가 막 중간촌을 걸어가다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는 것도 저 중간촌 나거든요. 중간촌에서 이제 저희 학교들 근처 보고서는 중간촌에 막 걷다가 둘이 막 무슨 얘기를 하길래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오니까 중국어가 들린다는 거예요. 막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 담배 살 때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상해 같은 경우는 가는 슈퍼가 아니면은 가는 슈퍼에 라오바니 하는 말이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억양이면 또 못 알아듣는 거야. 북경 가니까 그냥 처음 가는 집인데도 턱턱 알아듣고 사오고 이게 초급자들한테 되게 벽이 높았구나.
그러니까 북방 계열 말은 북방 계열 말대로 떨리고 남쪽 말은 남쪽 발음은 남쪽 말대로 떨려요. 가장 안 떨리는 중국어는 뭐예요? 그 광동식 중국어랑 교포식 중국어. 왜냐면 교포 애들이 보니까 나처럼 중국어 하더라고. 홍콩 박스에서 만났던 뭐 제이미 같은 애들이 보통어 말하는 아,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TV에서 보면은 막 뭔가 애매한데 그러면 교포예요. 교포. 화교. 중국어가 이제 말이 짧잖아요. 말이 짧다 보니까 특히 전화로 할 때 좀 굉장히 어렵고 어학연수가 나쁘지 않았다. 그런 목표를 이루는 데는 정말 좋았고 집중할 수 있잖아요. 성인이 되면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뭐 없는 시간 쪼개서 2시간씩 1시간씩 막 이럴 바에 그냥 2달 그냥 팍 찍어 내리는 것도 낫다. 왜냐면 언어 추천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서 이제 30대에 갔잖아요. 맞아요. 30대 진짜 커리어 중에 간 거고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좀 힘든 시절에 이제 자산 파먹으면서 갔던 갭 이어라고 이제 아름답게 아, 포장할 수 이게- 있죠. 그 정말 포장인 것 같고요. 대학교 때 한번 대학교 때 한번 휴학하고 갈만하다.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를 뭐 모르거나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감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도 이제 뭐 중국 관련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근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어떤 뭐 사회나 이런 거보다는 사람과 문화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뭐 중국이란 나라도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게 생각보다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랑 또 근접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번쯤 가보는 게 좋고 그리고 중국어 조금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외국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아요.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국 사람들도 막 많고 어디든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그거에 10배, 20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도 어디든 다 있거든요. 어디 중소도시 가도 있고 막 프라하 가도 많고 막 하잖아요. 한 명당 20명이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외국이 돌아다니시는 거 좋아하시고 여행 좋아하시고 중국어를 한마디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그런 친구 사귀는 거나 좀 그러니까 지금 중국어를 배우면 어디 나라든 가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저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중국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중국 식당을 가거나 중국 슈퍼마켓을 가거나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슈퍼마켓에 가서 중국어로만 다 돼 있고 중국어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편하고 한국 슈퍼마켓보단 중국 슈퍼마켓이 많고 찾기도 쉬워요. 맞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이랑 같이 보자면. 생각보다 뭐 유용한 언어지 않나. 그렇죠. 이거는 이게 좀 맥락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요. 중국어가 한국 사람이 배우기 좋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외국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다른 언어들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여기 오니까 뭐 힌디, 말레알럼, 뭐 아랍어 중에서도 레바니즈 아랍어, 이집션 에미라티 아랍어, 아랍어. 뭐 다이얼렉트들이 많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이제 중국어 스피커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스페인어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앤디님은 지금 중국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당연히 영어가 중요하죠. 진짜 영어 제일 중요해요. 영어가 정말 벌어먹고 살기에는 진짜 정말 중요하고 순위 매기기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지만 자기가 이제 하나 더 하면 그런 준비가 돼 있다면. 근데 기회비용이 적다니까요. 중국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에 비해서 효용이 커요. 왜냐? 인구적으로만 들어가면 힌디를 배우는 거나 스페니쉬를 배우는 것도 매력적이에요. 힌디는 보니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는 사람 많은 건 맞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다 영어를 되게 잘해요. 힌디가 제가 몰랐는데 영어랑 그 배열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 체계가 나름 비슷한 거예요. 어순이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잘하고 또 식민지 오랫동안 지금 인도 애들이 진짜 영어를 잘해요. 보니까 라이팅도 막 진짜 영국 애들처럼 쓰고 똑같은 동일선상의 교육을 대학교 기준으로 전제하에. 뭐 아랍어도 스피커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랍어는 북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또 인구가 더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어가 또 이쪽 세계에서는 보니까 아랍어 하면 좋대.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아, 무슬림들이 계속 또 늘어나고 인구가 있고. 많아지니까. 네. 그런데 아랍어는 제가 보니까 한국인이 함부로 건드릴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정말 리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쓰는 방향부터 반대예요. 아니 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어순도 다 반대고 막 그냥 한자 좀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보면요. 그냥 아 대충 지금 지금 모르는 모친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있다. 모친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이가 제잖아. 있을 제잖아요. 네. 그럼 있다는 얘기구나. 자기 나오잖아요. 자기 이거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해요. 네, 문법만 다르지. 그러니까 한자 울렁증만 극복하면 중국어는 진짜 사실 중국어가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가보지도 못했지만 제가 가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영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중국어를 근사하게 말하기, 있어 보이게 말하기는요. 진짜 힘들어요. 한중일 삼국 사람들끼리 서로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상대적으로 다른 네. 나라 언어 하는 맞아요. 거에 비해서 한중일 삼국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게 뭐 일본어 다른 멀리 있는 거 배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요. 일본어도 비슷한 맥락에서 배우는 게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인구도 많죠. 가대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적은 반면 효용이 꽤 음. 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어는 한국인에게 상당히 좋은 선택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연습을 찾아서 막 다니지 않는 이상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본인이 많이 노력을 노력해야지 그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JJ님이랑 애나님이랑 활동 401호에서 너무나 재밌게 잘 살았고 저희 프로젝트가 있었고 뭐 다른 시험도 보셨고 시험도 많이 받고 매주마다 이제 프랑스 친구랑 놀고 네. 그 프랑스 친구랑 놀면서 이제 네. 별 말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이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로컬 친구들이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왜냐면 광동에 있을 때는 그래도 로컬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맞았죠. 소통의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다만 그 상해에 사는 거는 좋았어요. 그래서 2편에서는 상해에서 어떻게 살았고 먹는 거, 먹었던 거, 뭐 주로 뭐를 먹었고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어떻게 돌아다녔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돈을 얼마나 썼는지 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살았던 동네 얘기도 좀 해보고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8동401호의 앤디 에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